낮에는 아직 햇살이 뜨겁지만 밤바람이 선선해지며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계절, 괜히 집 안에만 있으면 아깝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올해만 볼 수 있는 가을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몇몇은 단 열흘만 피었다가 사라지니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해마다 가을은 오지만 같은 가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올해의 가을, 올해의 꽃, 올해의 노을은 지금 아니면 볼 수 없지요. 꽃들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올해 꼭 나를 보고 가세요. 가을꽃 여행은 시간을 붙잡는 여행입니다. 긴 여름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길입니다. 꽃밭에 서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숨이 깊어집니다. 근심은 가벼워지고 마음속 설렘이 깨어납니다. 오늘은 멀리 가지 않아도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아름다운 가을 여행지를 알려드립니다. 올해는 꼭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경남 거창 가막산 아스타 국화 축제입니다. 가막산은 해발 900m의 고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바람이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멀리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보랏빛 아스타 국화입니다. 아스타 국화는 일반 국화보다 키가 조금 크고 색이 선명해서 멀리서 봐도 보랏빛 물결처럼 보입니다. 올해 축제는 9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축제가 시작되면 이 넓은 고원이 30만 본의 아스타 국화로 가득 찹니다. 꽃밭 사이로 난 길을 걸으면 양옆에서 보랏빛 꽃이 살짝살짝 어깨에 닿습니다. 그 순간 마치 내가 꽃밭 속에 파묻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꽃밭 뒤로는 하얀 풍력 발전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커다란 날개가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이 보랏빛 꽃과 어우러져 정말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한국이 아니라 유럽 어딘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해가 질 무렵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면 꽃과 풍력기, 노을이 함께 어우러져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곳은 개화 시기를 잘 맞춰야 합니다. 축제가 시작하자마자 가면 꽃이 덜 핀 경우가 있고 너무 늦게 가면 꽃잎이 시들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시기는 축제 시작 후 1주에서 2주 사이입니다. 이때가 꽃이 가장 활짝 피고 색도 가장 선명합니다. 방문하실 때는 편한 운동화와 모자를 챙기세요. 꽃밭을 따라 걷다 보면 햇볕이 강할 수 있으니 양산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꿀팁은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햇빛이 부드럽고 사진도 더 예쁘게 나옵니다. 주차장은 가막산 입구에 잘 마련되어 있고 꽃밭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길이 완만해서 무릎에 부담이 적습니다. 혹시 거창까지 가는 길이 멀다고 느끼신다면 가조 온천 단지를 함께 방문해 보세요. 가막산에서 차로 2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황화 코스모스가 가득 심어져 있어서 주황빛 가을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가막산 보랏빛 아스타와 가조 온천의 황화 코스모스를 함께 보고 오면 마치 가을을 두 번 만난 것처럼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무릎이 불편하거나 장시간 걷기가 힘든 분들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꽃 사이로 난 길은 대부분 평탄하고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직 크게 붐비지 않아서 조용히 꽃을 감상하기 좋습니다. 사람이 적을 때 꽃밭 한가운데 서면 온 세상이 보랏빛으로 물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손주와 함께 간다면 꽃 사이를 달려다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그 웃음소리와 모습이 평생 추억으로 남습니다. 가막산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서 저녁이 되면 꽤 선선합니다. 가벼운 겉옷을 챙기면 좋습니다. 그리고 노을을 보고 내려올 계획이라면 작은 손전등이나 휴대폰 불빛을 준비하세요. 해가 지고 나면 길이 조금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개화 시기가 잘 맞아 색감이 예년보다 더 진하다고 합니다. 이왕 가신다면 날씨 예보를 확인하고 맑은 날을 골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꽃밭과 하늘이 선명하게 보이는 맑은 날에
가막산에서 바라보는 가을 하늘은 그야말로 그림 속 풍경입니다.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몸도 머리도 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아직 올해 가을 여행지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가막산 아스타 쿠카 축제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마 올 가을 여행의 첫 단추로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강원도 평창 봉평에서 열리는 효성문화재 메밀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이효석 작가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입니다. 소설 속에서 허생원과 동희가 만나던 그 하얀 메밀밭 풍경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지요. 축제 기간은 9월 5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봉평 마을 전체가 하얀 메밀꽃으로 뒤덮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양옆으로 펼쳐진 메밀꽃이 눈처럼 하얗게 피어있는 풍경을 만납니다. 바람이 불면 꽃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면서 마치 흰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해질 무렵이 되면 노을빛과 메밀꽃이 어우러져 정말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흰 꽃밭 사이로 붉은 석양빛이 스며들면 그 순간이 그대로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봉평은 해발이 높은 곳이 아니라서 걷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완만한 길이라 편하게 걸으며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축제는 단순히 꽃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효석 100일장, 음악 공연, 옛날 방식으로 메밀을 도정하는 체험, 메밀전병이나 메밀전 같은 음식 시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체험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가도 좋고 친구나 부부가 함께 가도 즐겁습니다. 특히 시골 장터 분위기를 느끼며 강원도 특산물도 구입할 수 있어서 여행의 재미가 배가 됩니다. 방문 시 꼭 챙겨야 할 것은 편한 운동화와 모자입니다. 봉평은 낮에는 햇볕이 따갑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가벼운 겉옷도 챙기면 좋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면 오전보다는 오후 늦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햇살이 기울 때 꽃밭이 더 부드럽고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을이 질 때 찍는 사진은 배경이 붉게 물들어서 더욱 감성적입니다. 주차장은 축제장 주변에 여러 곳이 마련되어 있고 셔틀버스도 운행됩니다. 차량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셔틀을 이용하면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메밀꽃 향기도 이곳의 매력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립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향이 퍼져 몸과 마음이 동시에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메밀꽃은 밤에도 특별합니다. 밤이 되면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밤 산책도 한번 즐겨보세요. 조명이 적당히 설치되어 있어 위험하지 않게 걸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꽃밭 가까이까지만 가서 벤치에 앉아 쉬어도 좋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얀 꽃물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밀 음식도 꼭 드셔보세요. 메밀전병, 메밀전, 메밀막국수는 향이 진하고 맛이 구수합니다. 특히 막국수는 시원한 육수 덕분에 걷고 난 뒤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봉평 마을은 축제 분위기 덕분에 사람들이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상인들이 웃으면서 맞아주고 꽃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여행 내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평창은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꽤 쌀쌀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않으실 거라면 따뜻한 외투를 챙기세요. 사진을 찍으실 때는 흰 옷이나 파스텔 톤 옷을 입으면 꽃밭과 잘 어울립니다. 배경과 조화가 맞아 사진이 훨씬 부드럽게 나옵니다. 올해 메밀꽃은 예년보다 더 풍성하다고 합니다. 장마가 지나고 기온이 안정되면서 꽃이 골고루 잘 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놓치면 아쉬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가을에 한 곳만 간다면 봉평 메밀꽃 축제를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얀 꽃밭 사이로 걸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마음속에 있던 걱정이
조금은 풀리고 가벼워질 겁니다. 그래서 매년 다시 찾게 되는 가을 명소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꼭 한번 이 몽환적인 메밀꽃 풍경을 눈으로, 마음으로 담아 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역시 평창에서 열리는 백일홍 축제입니다. 이번 여행지는 평창강 주변으로 끝없이 펼쳐진 백일홍 꽃밭입니다. 백일홍은 붉은색, 분홍색, 주황색, 보라색 등 색깔이 다양해서 멀리서 보면 꽃물결이 파도처럼 보입니다. 10억 송이에 달하는 백일홍이 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어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배경이 화려합니다. 축제 기간은 10월 3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꽃이 가장 활짝 피어 가장 예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개장도 운영하고 있어서 밤에도 꽃밭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낮에는 햇살 아래 알록달록한 꽃밭을 보고 밤에는 조명에 비친 꽃길을 걸으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입장료는 작년 기준으로 성인 5,000원입니다. 대신 현장에서 2,000원 상품권을 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은 3,000원 정도로 부담이 적습니다. 이 상품권으로는 현장에서 파는 평창 특산물이나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어 더욱 알뜰합니다. 꽃밭 근처에는 평창 농산물 장터가 열립니다. 신선한 버섯, 감자, 꿀 같은 지역 특산물을 직접 보고 살 수 있어서 여행의 재미가 더 커집니다. 백일홍 축제는 걷기 좋은 길이 많습니다. 지형이 완만하고 길이 넓어서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도 천천히 산책하기 좋습니다. 중간중간 쉴 수 있는 벤치와 그늘막도 있어 힘들면 잠시 앉아 쉴 수 있습니다. 특히 백일홍은 사진이 정말 잘 나옵니다. 붉은색과 분홍색이 배경을 가득 채워 누구나 인생샷을 건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는 흰 옷이나 연한 색 옷을 입으면 꽃 색깔이 더 잘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전보다는 오후 늦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해가 기울면 빛이 부드러워져 꽃 색깔이 더 선명해 보입니다. 노을이 질 무렵에는 꽃밭 전체가 주황빛으로 물들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평창강을 따라 걷다 보면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가을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곳곳에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진 찍는 재미가 있습니다. 꽃밭 사이로 난 작은 다리 위에서 찍는 사진은 마치 잡지 화보처럼 예쁘게 나옵니다. 먹거리도 다양합니다. 감자전, 메밀전병, 평창 한우 떡갈비 등 현지 음식을 맛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걷다가 배가 고프면 이곳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다시 꽃길을 이어가면 됩니다. 이곳은 저녁에도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야간 개장 때는 조명으로 꽃밭이 비춰져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꽃과 조명이 어우러진 풍경 속을 걷다 보면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길이 잘 정리되어 있어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머무를 계획이라면 겉옷을 꼭 챙기세요. 평창은 밤 기온이 빨리 떨어집니다. 축제를 즐기고 돌아오는 길에는 평창의 맑은 공기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듭니다. 이곳은 특히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가면 좋습니다. 꽃밭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 나누다 보면 오랜만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평창 백일홍 축제는 사진 찍는 즐거움, 걷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까지 다 갖춘 곳입니다. 올해 가을 여행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곳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강을 따라 펼쳐진 끝없는 꽃밭을 걸으며 가을의 절정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돌아오는 길에는 아, 이번 가을도 참 잘 보냈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강원도 철원에 있는 고석정 꽃밭입니다. 이곳은 다른 꽃밭과 조금 다릅니다. DMZ 인근에 있어서 독특한 분위기와 특별한 감흥을 줍니다. 고석정 꽃밭은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열립니다. 꽃밭 규모가 굉장히 넓어 한눈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오라, 맨드라미, 코스모스 등 24종의 다양한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9월에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가 절정을 맞아
가장 화려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특히 코스모스는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처럼 출렁이며 끝없이 이어지는 분홍빛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해바라기 밭도 놓치지 마세요. 노란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고개를 돌리며 마치 웃고 있는 듯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입장료는 성인 만원, 65세 이상은 5,000원으로 할인됩니다. 입장료가 다소 높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넓은 꽃밭과 관리 상태를 보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가격입니다. 걷는 게 힘드신 분들을 위해 깡통 열차가 운행됩니다. 열차를 타고 꽃밭을 한 바퀴 돌 수 있어서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깡통 열차가 좋은 추억이 됩니다. 차장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꽃밭을 보며 즐겁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고석정 꽃밭은 DMZ 인근이라 평소 잘 볼 수 없는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한탄강이 흐르고 독특한 추상절리 절벽이 있어 자연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꽃 구경과 함께 역사 생태 관광도 즐길 수 있어 조금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됩니다.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도 많습니다. 특히 코스모스 길 사이를 걷는 장면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파란 하늘과 꽃밭이 선명하게 대비되어 사진이 더욱 아름답게 나옵니다. 방문할 때는 편한 신발을 꼭 챙기세요. 꽃밭이 넓기 때문에 꽤 많이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햇볕이 강한 낮에는 모자나 양산도 준비하세요. 평지라서 그늘이 적어 햇빛을 피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가을철에는 아침 저녁 기온이 낮으니 가벼운 겉옷도 챙기면 좋습니다. 고석정 꽃밭 근처에는 DMZ 관련 역사관이나 전망대도 있어 관광 코스로 함께 묵기 좋습니다. 꽃 구경 후에 한탄강 출렁다리를 건너보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탁 트인 한탄강 풍경을 내려다보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립니다. 이곳은 아직 큰 인파가 몰리지 않아 한적하게 꽃밭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을 때 꽃길을 걸으면 마치 꽃밭 전체가 나만을 위한 무대 같아요. 사진을 찍으실 때는 꽃과 가까이 앉아 찍거나 조금 떨어져서 꽃밭 전체가 들어오게 찍으면 좋습니다. 단체로 간다면 꽃밭 끝에서 다 함께 사진을 찍어보세요. 꽃과 사람 모두가 잘 담겨 여행의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철원은 강원도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서울에서 차로 약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주말보다는 평일에 가면 훨씬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고석정 꽃밭은 꽃, 강, 역사, 체험이 모두 있는 복합 여행지입니다. 단순히 꽃만 보는 여행이 아니라 역사 공부도 하고 자연의 힘도 느끼고 사진도 남길 수 있는 풍성한 코스입니다. 올해 가을 조금 특별한 여행을 원하신다면 고석정 꽃밭이 정답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가을 하늘과 꽃 풍경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겁니다. 5번째로 소개할 곳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나리농원입니다. 이곳은 수도권에서 가기 가장 편한 가을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차로도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갈 수 있어서 당일치기 여행으로 좋습니다. 양주 나리농원에서는 9월 19일부터 천일홍 축제가 열립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가을꽃 종합선물 세트 같은 곳입니다. 들어서는 순간 분홍빛, 보랏빛, 흰색의 천일홍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핑크 뮬리, 탭사리, 코스모스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천일홍은 꽃송이가 동글동글하고 색이 또렷해서 사진에 정말 잘 담깁니다. 축제 기간에는 입장료가 성인 7,000원이지만 현장에서 5,000원 쿠폰을 돌려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2,000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쿠폰은 농원 내에서 판매하는 음료나 지역 특산물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꽃길은 대부분 평지라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적습니다. 천천히 산책하며 풍경을 즐기기 좋습니다. 길 중간중간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리농원은 주차장이 넓어 주차 걱정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해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추천 방문 시간은 이른 오전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기 전에 조용히 꽃밭을 즐길 수 있고, 만약 뎁사리를 보려면 10월 초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쯤이면 뎁사리가 초록에서 빨갛게 변해 더욱 화려한 풍경을 만듭니다. 천일홍과 다양한 가을꽃은 축제 오픈 직후가 가장 선명합니다. 꽃잎이 싱싱할 때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만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농원 안에는 작은 카페와 쉼터가 있어서 걷다가 힘들면 잠시 앉아 쉴 수 있습니다. 또한 나리농원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아 아이들과 함께 와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꽃밭이 넓고 길이 잘 정리되어 있어 유모차도 다닐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실 때는 밝은색 옷을 입으면 꽃과 잘 어울립니다. 특히 흰색, 베이지색 옷은 천일홍의 색깔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양주 나리농원은 서울에서 1시간 안쪽으로 갈 수 있어 가볍게 다녀오기 좋습니다. 꽃을 보고 나오는 길에 근처 맛집에서 점심을 먹고 양주시 장흥계곡이나 송암 스페이스 센터 등을 함께 들르면 하루 코스로도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나리농원은 꽃밭뿐 아니라 가을의 하늘도 예쁩니다. 맑은 날에 가면 푸른 하늘과 알록달록한 꽃밭이 그림처럼 어우러집니다. 꽃밭 사이를 걷다 보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여유가 찾아옵니다.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가면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들며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올해 가을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꽃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양주 나리농원을 추천합니다. 천만 송이의 천일홍 사이를 걷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피로와 우울이 눈 녹듯 사라질 거예요. 6번째로 소개할 곳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가을꽃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서울과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 차 없이도 쉽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축제 기간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곳에서는 국화, 코스모스, 핑크 뮬리 등 다양한 가을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호수공원은 넓고 평평해서 걷기에 부담이 없고 바람이 시원해 산책하기 좋습니다. 특히 호수 주변으로 조성된 테마 정원은 포토존으로 인기입니다. 국화로 만든 조형물과 다양한 색의 코스모스가 풍경을 화려하게 채웁니다. 가족 단위로 오기 좋은 곳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이 있고 곳곳에 그늘과 벤치가 있어서 쉬어가기도 좋습니다. 입장료는 무료라 부담이 없습니다. 덕분에 누구나 가볍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먹거리 부스와 체험 부스도 많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국화 화분 만들기, 꽃다발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어 가족 나들이에 딱 맞는 코스입니다. 또한 저녁에는 야간 경관 조명이 켜져 낮과는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불빛이 호수에 반사되면 정말 환상적인 분위기가 됩니다.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낮에 가도 좋지만 해질 무렵이나 밤에 가면 조명과 함께 색다른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호수 주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세요. 꽃향기와 바람, 호수 냄새가 가을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줍니다. 편한 운동화와 모자는 필수입니다. 호수공원이 넓기 때문에 걷는 거리가 제법 됩니다. 그리고 햇살이 강할 수 있으니 양산이나 선크림도 챙기면 좋습니다.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아 복잡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평일 오전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적하게 꽃을 즐기고 사진도 여유롭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이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도 이동이 편합니다. 호수공원 근처에는 백화점, 영화관, 맛집 등이 많아 꽃 구경 후에 쇼핑이나 식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꽃과 호수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사진으로 담아도 좋지만 그저 앉아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올해 가을에는 멀리 가지 않고도 이런 멋진 꽃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가을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고향 가을꽃 축제가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꽃이 만발한 길을 걸으며 호수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면
한 해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경남 함양 상림공원에서 열리는 산삼축제입니다. 이곳은 꽃축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건강과 치유를 주제로 한 웰빙 축제로 유명합니다. 축제 기간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짧은 기간 열리기 때문에 미리 날짜를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상림공원은 천년의 숲이라 불릴 만큼 역사 깊은 숲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숲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걷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산삼축제는 이 숲길을 배경으로 열립니다. 입장료는 무료라 부담이 없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산삼 캐기 체험입니다. 체험구역에서 직접 산삼 모형을 캐면서 산삼의 생김새와 효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상담 부스가 있어서 혈압, 혈당을 체크할 수 있고 한방 체질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초 전시, 건강식 시식회 등 웰빙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맨발 걷기 코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 지압 효과와 함께 몸과 마음이 동시에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에는 꽃무릇, 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함께 피어 숲과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도 많습니다. 숲길 사이로 햇살이 비치면 사진이 정말 따뜻하게 나옵니다. 체력 걱정이 되신다면 짧은 코스만 걸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상림공원은 길이 평탄하고 곳곳에 쉴 수 있는 벤치가 있어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다닐 수 있습니다. 축제장에는 지역 농가가 참여하는 장터가 열립니다. 산삼, 더덕, 도라지 같은 약초뿐 아니라 밤, 표고버섯 같은 제철 농산물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걷다 보면 출출해질 텐데 현장에서 파는 약초 비빔밥이나 산채 정식을 드셔보세요. 자연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고 몸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나 오후 일찍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많아 붐빌 수 있습니다. 함양 산삼축제는 단순히 꽃을 보는 여행이 아니라 건강을 되돌아보고 몸을 돌볼 수 있는 여행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서 건강 상담도 받고 약초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한 해 동안 쌓인 피로가 풀립니다. 이곳은 특히 혼자 가도 좋습니다.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숲의 향기가 가슴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걱정이 사라집니다. 올해 가을에는 웰빙 여행을 원하신다면 함양 산삼축제를 추천합니다. 꽃과 숲, 건강 체험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오시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가을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 걸음은 오래 남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꽃길에서도 마음은 충분히 쉬어갑니다. 걷고 쉬고 한 장면씩 눈에 담아보세요. 사진 한 장, 웃음 한 번이면 오늘은 성공입니다. 출발 전 물 한 병, 얇은 겉옷, 편한 신발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함께 가는 사람의 속도에 맞추고 잠깐씩 그늘에서 숨 고르기. 그것만 지켜도 여행은 더 따뜻해집니다. 이제 달력을 펼쳐 한 칸만 비워보세요. 이번 주 내 마음이 가볍게 향하는 곳으로 올가을 여러분의 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꽃길이 되길 바랍니다.